네,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 TV 등을 통해 법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어떤 표정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결국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선고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여야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이후 사법개혁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 쇄신의 분수령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주혜 기자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려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앞서 사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희대의 뒷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당의 운명이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이 선고되면 윤어게인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 등 큰 폭의 노선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을 때는 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중징계가 결정되고 나서 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 사안이 설 민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설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것은 당이 하나로 되지 못한 것.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한 것.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또 배현진 의원을 또 사실상 또 당원권 1년을 정지시킨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어떤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번 설 연휴를 이제 계기로 해서 조금 이런 후폭풍은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세력을 친한계를 쫓아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장동혁 현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그래서 이번 설 민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경청을 해서 이후에는 좀 더 코페르니쿠스적인 정말 근본적인 당의 전략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우리 당이 하나가 되면서 거대 여당을 제대로 좀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양호 평론가께서는 이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 내홍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당 내 그 주류 비주와의 그 당권 싸움이 더 큰 문제지, 야당은 이미 그 논외로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정도로 언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과의 대결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야당이 지리멸멸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 아동보호를 위해서 배현진 의원이 초상권을 이용한 거에 대해 징계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당권파, 즉 장동혁에게 충성하지 않는 한동훈계라든가 이런 계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방선거에서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 손대라. 더 나아가서는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도 중앙당이 가져갔습니다. 배현진 의원 송파구청장 선거에도 일체 개입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즉 그 장동혁에 줄 서지 않으면 모두 다 배제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당내에서의 분열은 보수 분열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그 대표 체제가 당락보다는 승패와 무관하게 이후에 지방선거 이기든 지든 간에 우리는 당권만 장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특히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에 대한 견제 기능도 상실되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적인 성과들이 없기 때문에 건전한 야당이 빨리 자리매김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생각은 어떨 것인가? 지난 한 주 배현진 의원의 징계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오찬에도 불참을 하고, 또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서 쓴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또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윤호기인으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발언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 입장을 밝혀라라는 어떤 일각의 얘기들도 있었고,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절연 메시지라든가 입장이 나올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 어떤 모습이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확실한 메시지, 그냥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단호한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당의 운영이나 당의 어떤 당직의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도 확실한 그 후속적인 메시지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저 조금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런 그 미온적인 어떤 태도 변화 가지고는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커녕 정말로 그 제대로 치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6월 지방선거까지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2월 19일이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주어진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의 어떤 그 바람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아 왔습니다. 이번엔 좀 어떨까요? 저는 2월 19일 장동혁 대표 엎어치나 매치나 진퇴양난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절연하겠다라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경우에 당내에 있는 친윤 세력이라던가 강성 지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당이 또다시 분열될 거고요. 그렇다고 강경하게 이건 정치 보복이다.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불신한다. 라고 하는 강경 메시지를 냈을 때는 당내에 있는 비당권파,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예. 이건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 윤호개인의 강을 건너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2월 19일 하루 만에 어떤 메시지로 장동혁 대표가 처한 곤경에서 극복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첨언 드리고 싶은 네. 것은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자꾸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윤 어게인만 갖고는 선거를 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슬그머니 또 발을 빼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네.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단호한 그런 윤과의 절연을 얘기를 해도 처음에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당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의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게 계속 윤 절연을 외치지 않고 자꾸 강경 보수로 당 지도부가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이지 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중도 의원을 넓히고 윤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실린 어떤 무게가 당연히 당내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2월 19일 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뭐 필수적인 선택, 외나무다리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악전 고투 중인 국민의힘이 간판을 바꿔 달고 6월 지방선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공화당이 포함된 이름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쇄신을 약속하며 당명 개정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새 당명을 위해 구성된 브랜드 전략 TF는 한 달 넘는 작업 끝에 4-5개로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4-5개로 좁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좁혀서 당대표께는 저희의 단일안을 가져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새 당명에 관심이 쏠리면서 신자유공화당 혹은 공화당이라는 소문도 돌았는데 실제 후보군에 공화당이 포함된 이름도 있다고 김 단장은 밝혔습니다. TF에 소속된 33명의 청년들은 대국민 공모전에서 수렴된 공화, 자유, 국민 등의 단어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고심 중입니다. 2030 청년들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만의 미래를 설계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당의 이름을 만들고 싶고요. 위기 때마다 보수당은 당명 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과 선거 참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부침을 반복하며 9년 사이 4번이나 이름을 바꾸게 되자 문제는 이름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탁이 아니라 진짜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구성이 어떻게 동작하고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랜드 전략 TF는 당명 개정과 함께 당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설 연휴 전 당명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던 국민의힘은 일정을 바꿔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합니다.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이후 완전한 절연과 당명 개정으로 이어지는 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단 3개월. 간판 교체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 옷을 입어야 할 후보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 TV 양소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굳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윤리위가 원칙대로 결정한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의 중징계를 결정하자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잘못된 결정이다. 명절 인사 다니며 징계 잘했다는 칭찬 많이 듣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굳이 설 밥상머리에 국민의힘 내홍을 올려야 했냐는 겁니다.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에서도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란 반발이 터져나왔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국민 걱정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지도부 측은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면 설 연휴 직전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거라며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가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파 간 갈등이 잦아들기는커녕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공천으로 전선은 옮겨갈 분위기입니다. 배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지도부는 조만간 권한 대행을 임명할 계획. 사고시도당으로 지정하게 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권한 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뉴페이스와 경선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역 서울시장이지만 전략 공천은 없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당권파에서는 오선의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을 대항마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과감히 양보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권과의 반 이재명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양소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 공천권을 사유하기 위해 자신의 손발을 묶은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친한계에서 장 대표 사퇴 목소리가 비등하며 설을 앞두고 갈등은 다시 증폭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인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을 SNS에 게시했는데 어린이 사진을 캡처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온라인 아동학대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중징계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제소 이유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에 대한 SNS상 비방과 관련해선 비록 탄핵됐지만 과도한 비방이라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번 징계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권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잃게 됩니다. 징계 직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론이 다시 비등하고 소장파에선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다시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배 의원은 징계의 본질은 서울시 공천권 박탈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을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서울의 시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배현진 체제의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의원의 기자회견에도 동행한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배 위원장이 윤 어게인 당권파에 숙청됐다며 서울시당의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사리사욕이라고 썼습니다. 실제 당 지도부는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배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거로 보이는데 이 경우 서울시 공천권은 사실상 중앙당이 쥐게 됩니다. 서울시 소속 당협위원장 일부는 배 의원 징계로 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장 대표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당원이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윤리위의 징계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외연 확장의 과제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 텃밭 대구와 험지 나주를 방문하며 본격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을 이야기했지만 명절이 코앞인데 이렇게 듣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윤 어게인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어게인 장동혁 화이팅! 지방선거 패배하시면 장동혁 화이팅!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에 대한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며 모호한 메시지를 되풀이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터진 겁니다.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라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이 장 대표와 가까운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지 12시간 만입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은 또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 권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천 삿바 싸움은 이제 본격화될 분위기.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경우 송파구, 강남구 등에서 배 의원의 공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목요일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반기를 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